쉽고 간단 명료하게 6월 27일에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정확히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거예요. 자, 우리가 잠시 상상을 해보면은 서울의 놀이공원, 부동산 시장을 뜻합니다. 이게 터질 듯이 붐벼요. 롤러코스터 티켓값이 집값이죠. 25년 6월 주간 상승률 0.45%로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여러분, 주간 상승률 0.45%면은 연간 상승률로 환산했을 때 무려 27% 상승을 하는 거예요. 연간으로 보면은. 강남 같은 VIP 놀이기구, 고가 아파트죠. 이런 데는 돈 많은 투기꾼들이 티켓을 쓸어 담으면서 대출을 뜻합니다. 서민들은 입장도 못하는 거예요. 갭 투자꾼들이 전세 보증금인 친구의 돈으로 티켓을 사서 되팔고, 다주택자는 티켓을 여러 장 쌓아놓고 공원을 망치고 있는 거죠. 취임 한 달 만에 내놓은 이재명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투기꾼 쫓아내기 대작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동안 갭 투자, 갭 투기라고 봐야겠죠. 갭 투기와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문제였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약속했었는데 집값 폭등으로 민심이 나빠지니까 이 대출 규제를 꺼내 든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세금 강화, 종부세, 양도세 이런 게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나왔잖아요. 이 실패를 교훈 삼아서 대출로 투기꾼을 잡으려는 전략인 거죠. 즉, 놀이공원이 너무 붐비니까 관리자인 이재명 정부가 티켓인 대출을 줄여서 투기꾼을 쫓아내자라고 한 겁니다. 유권자인 서민들이 공원이 너무 비싸다고 화를 내니까 빨리 대책을 내놓은 거죠. 자, 이번 정부의 전략은 세 갈래예요. 첫 번째는 티켓을 줄여서 공원을 한산하게, 전체 대출인 티켓을 절반으로, 서민용 특별 티켓도 25% 줄여서 아예 사람들 몰리는 걸 막는 겁니다. 두 번째는 투기꾼을 원천 입장 차단을 하는 거예요. 비싼 집, 6억 원 초과 대출이죠. 다주택자, 갭 투자 꼼수를 완전히 틀어막고 집을 사면은 6개월 안에 직접 살아야 됩니다. 3번은 서민을 챙기고 감시를 강화하자는 건데, 진짜 놀고 싶은 서민, 실수요자는 기존 계약 보호로 배려를 하고요. 매주 공원 상황을 감시하면서 추가 규제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게 서울 집값 폭등을 막고 서민이 공원을 즐기게 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작전인 거죠. 자, 이제 구체적인 정책을 쉽게 놀이공원 이야기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로는 티켓인 대출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이 사람들한테 대출해주는 거를 25년 하반기부터 절반으로 줄였어요. 원래 100명한테 빌려줄 돈이 있었으면은 이제 50명한테만 빌려줄 수 있는 거죠. 서민들을 돕는 특별 티켓, 디딤돌이나 버팀목 같은 정책 대출도 25% 줄였습니다. 두 번째로 비싼 놀이기구인 고가집은 그 티켓이 6억 원까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서울에서 집 사려고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최대 6억까지만 빌려주는 거고요. 강남 아파트 같은 비싼 놀이기구를 사려면은 예를 들면 10억 원, 4억 원은 내 주머니에서 꺼내야 되는 겁니다. 왜 하필 6억 원이냐면은 서울에서 중간 정도 집을 사는데 필요한 대출 한도로 정부가 정한 거예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을 보면은 LTV 70% 정도면은 대출 6, 7억 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 정도면 실수요자는 집을 살 수 있고 투기꾼은 비싼 집을 못 사라고 계산한 거죠. 세 번째로 놀이기구를 여러 개 가진 사람, 다주택자는 새 티켓을 못 삽니다.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이 서울에서 새 집을 살 때 대출을 못 받는 거죠. 한 채 있는 사람도 기존 집을 안 팔고 새 집을 사면 대출을 안 줍니다. 단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판다고 약속을 하면은 무주택자처럼 대출은 해줘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한테 세금을 엄청 올렸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비싼 롤러코스터인 강남 아파트로 엄청 몰렸잖아요. 근본 정부에서는 세금 대신 티켓인 대출을 아예 안 해주면 투기꾼 수요를 억누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번째로 처음 오는 사람인 생애 최초 구매자도 대출을 덜 받게 됩니다. 예전엔 집값의 80%까지 빌렸다면 이제 70%만 빌려주고요. 10억 원 집이면 8억 원 빌리던 걸 7억 원만 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6개월 안에 그 집에서 살아야 돼요. 문재인 정부 때 처음 집 사는 분들한테 디딤돌 대출 같은 좋은 티켓을 많이 줬잖아요. 그런데 일부가 이 티켓으로 집을 사놓고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전세를 놓았죠. 그래서 이번에는 꼭 살아야 된다는 규칙을 세운 겁니다. 서민용 할인 티켓인 디딤돌, 버팀목도 줄었는데 서민들이 집 사거나 전세 구할 때 쓰는 특별 대출이잖아요. 이 한도가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전세 대출로 3억 원 빌리던 거 이제는 2.5억 원만 빌릴 수 있고, 집 사는 대출도 4억 원에서 3.2억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전세로 티켓값을 내는 꼼수인 갭 투기도 이제 금지입니다. 집 사면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집값을 내는 꼼수, 갭 투기죠. 이걸 서울에서 못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 집을 사면서 전세 7억 원으로 돈을 메우던 걸 막은 거죠. 문재인 정부 때 이런 꼼수로 집 산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 꼼수를 완전히 틀어 막으려는 겁니다. 그 외에 신용대출도 이제 연봉만큼만, 그리고 서울에서 집 사려고 대출 받으면 6개월 안에 그 집에서 살아야 되고요. 앞으로는 근본 정부에서 매주 회의를 열어서 집값인 놀이공원이 얼마나 붐비는지, 규칙을 잘 지키는지, 필요하면 더 세게도 규제를 가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28번이나 대책을 내놨는데도 집값이 잡히지가 않았었잖아요. 이번에는 정말 철저히 할 거란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근본 정책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꽤 효과가 기대된다는 반응들이에요. 놀이공원이 부동산 시장이 너무 붐비니까 관리자인 정부가 대출을 확 줄여서 투기꾼을 줄이려는 거고, 어쨌든 공원을 조용히 만드는 데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다만 아직 새 놀이기구인 공급은 만들지 않았으니 이 공원이
근본적으로 안정될지는 두고 봐야 되긴 합니다. 몇 가지 우려 포인트들도 있긴 한데, 예를 들면 6개월 내 입주 의무 때문에 기존 세입자가 쫓겨나면은 그 세입자가 새 전세나 월세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세 대출도 줄었으니까 전세값이 오르거나 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결국 서민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본 정책의 의도가 아예 갭 투기를 막아서 전세 수요 자체를 줄이려는 의도예요.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전세 시장이 안정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피해는 되지 않게 계속 전세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은 강화돼야겠죠. 그리고 중국인 같은 외국인이 서울 아파트를 사면은 집값이 다시 오를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캐나다나 호주에서는 외국인의 투기로 집값이 폭등한 사례가 있거든요. 한국도 20년대 초반 중국인들이 제주도나 수도권 일부 아파트를 사면서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됐죠. 다만 아직까지는 한국의 외국인 부동산 구매 비율이 크진 않습니다. 24년도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은 한국에서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전체의 1% 미만이에요. 일단 현 정부가 아직 외국인 규제를 안 한 건 현재로서는 국내 투기꾼들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봤기 때문인 거죠. 대출 규제로 국내 수요를 잡는 게 우선 순위였던 거예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으니 외국인 손님이 많아지면은 아마도 외국인 티켓 제한 같은 추가 규칙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앞으로는 투기꾼들이 근본처럼 대출이 막히면은 사업용 부동산 그리고 주식으로 돈을 몰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본 가계대출 관리 정책은 어떻게 보면 코스피 5000 상법 개정과 더불어서 유동성의 흐름을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선호하는 부동산에서 이제는 주식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대목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그 이전의 정권들은 놀이공원이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고 대출을 많이 뿌려댔었죠. 표심에 대한 걱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경제가 어려울 때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때 사람들이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하면 돈이 돌아가니까 경제가 살아난다고 더 믿었던 거죠. 은행도 대출이자로 돈 벌고 정부는 세금을 더 걷고 건설사는 집을 지어서 좋았잖아요. 결국에는 집값 폭등이 도래했죠. 문재인 정부 때와 한눈에 근본 정책을 비교해보자면은 과거에는 입장료를 올리고 세금을 올리고 대출을 좀 줄였지만 사람들이 비싼 놀이기구인 강남 아파트로 몰린 거고요. 근본 정부에서는 세금은 안 건드리고 티켓인 대출을 확 줄여서 투기꾼을 쫓아내고 공원을 조용히 만들려는 전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본 정책은 초강력 규제인 거고요. 다만 어떠한 정책이든 완벽한 정책은 없죠.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서민들이 티켓을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전세값, 월세가 오를까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유연하게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완해 나간다면 근본 부동산 대책은 이재명 정부의 꽤 괜찮은 첫 번째 걸음일 수도 있습니다.